이 시간에 배워야 될 글자는 미칠 때라는 글자니 예전에는 밑이라고도 써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단행부로 부수책을 쓰면서 여러 자료를 갖다가 여러 자료에서 글자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이익각해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뭐 밑이로도 한때는 썼는데 이게 온당치 않더 않아 보이더라고. 이게 그 당원이나 지분 같은 데 보면은 반절법에 의해서 도내절로 이렇게도 표기되기도 하고 또는 대절 이렇게도 표기하는데 이게 여기 도라는 글자는 디귿이고요. 여기 내나 대의 니은을 아이를 갖다가 표현해서 이게 번음이 대라는 것이 드러나요. 반절 삼자에서는 디귿자를 반절 합자에서는 예가 나와서 두 개를 합치면은 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설문의자에서도 이걸 급이하라고 했어요. 설문의자에서 이거 풀이할 때 급이하고 종우 종미생 이렇게 풀이했는데 미치는 것이다. 우의 뜻을 따르고 이 꼬리 미자예요. 미의 생략된 형태를 따랐다. 그러니까 요것은 곧 요걸 말하는 거이고 그다음에 요것은 요걸 말하는 거죠. 요 부분. 그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이 글자. 근데 뭐 이 설문의자 풀이라든지 또는 반절법에 의해 음을 모았을 때에 대어가 미칠 때가 더 많은 거죠. 미칠 때. 사진에 보면은 뭐 미칠이라고 돼 있고 뭐 이게 음이 많은 글자예요. 이로도 발음되고 제로도 발음되고 뭐 또는 뭐 테로도 발음되고 막 발음이 엄청나게 많아. 한자선에 찾아보면은. 그런데 굳이 이게 단독체로 쓰여지는 글자도 아니고 그래서 설문의자 풀이나 또는 반절법에 따져서 보면은 이게 최고 미칠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손이 이게 손이요. 짐승 밑에 있는 꼬리 부분에 손이 다가 미치는 모양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손이고 이 짐승의 꼬리예요. 꼬리 부분에 손이 다가 미치는 모양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 다가 미쳐서 뭐겠어요? 잡겠죠? 그래서 잡다의 뜻도 있는 글자 이게요. 근데 후대로하면서 잡다의 뜻의 글자는 다가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가가서 잡는데 그게 다가가서 서는 것이 뭐 어떻게 됐든 길과 관련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책받침 길과 관련된 글자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 여기서 미쳐서 다가 미쳐서 잡는다고 해서 잡을 그리고 대가 뭐예요? 디귿, 티읕 이런 것들이 지읒, 시읒을 이게 잘 바뀌잖아요. 대가 채까지 온 거지. 이 글자는 이 글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 미칠 때자에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책받침을 붙이고 후대로 하면서 음이 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지금. 체포를 뜻인 글자 체포. 뿐만 아니라 분화돼 나온 글자가 또 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은 디귿자가 30개인데 디귿, 티읕, 리을도 30개이란 말이에요. 대가 네로 쓰이는 글자인데 그게 이제 이 글자예요. 종래자예요. 종래. 근데 잡힌 사람이 곧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 이게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할 때 쓰는 예자가 바로 이 글자죠. 우리가 노예를 한자로 쓰면 노예 노자에다가 이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 이제 고구마돼서 예로 이렇게 오늘날 발음되고 있지만은 이거 예하부대 뭐할 때 쓰는데 예속됐다 할 때 쓰는 예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근데 이제
요 글자는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책받침이 달라붙었는데 요 글자는 이게 빌미수라는 글자예요. 이게요. 이 빌미수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정자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날출자하고 보이시자가 합쳐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액에서 이게 보이시자는 신과 관련된 글자란 말이에요. 신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재앙이. 야, 옛날에는 막 한 데서 빵! 왕! 하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그러면 인간 세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한 거야.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나고 땅에서 막 떠진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잘못했더니 신이 벌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했어. 인간 세상에 잘못된 재앙의 빌미 원인을 갖다가 빌미라고 하는데 그 빌미를 뜻하는 빌미 숫자 이게 빌미가 인간의 잘못된 빌미를 줬기 때문에 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잘못된 빌미 때문에 내가 힘이 약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 종이 된 거예요 종.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사실은 요 미칠 대자에서 분화된 나온 글자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미지자가 그나마 이렇게 쓰이는 글자 이 두 글자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이게 부숫자인데 쓰이 말아야 될 텐데 이 글자 이거 편한가운 이 글자는 미지자고 전혀 상관없어요. 글자만 같은 모양일 뿐이요. 외려 이 글자는 미지자고 상관없고 외려 이 글자 있죠. 이렇게 쓰이는 글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이게 분율자를 쓰고 있는데 있죠. 이 글자가 와변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미지자가 잘못해가지고 오늘날 분율자로 쓰이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 고문자 보면 분명히 미지자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요. 이게 미지자가 음역하는데 아까 하면서 이게 뭐 채까지도 쓰이지만은 세 이런 식인데 이게 사까지 왔어요. 사까지 오면서 뭐 이가면 이시 사뭐는 시계 변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서 긴장자의 변형자 아니에요 이게요? 이 긴장자의 변형자예요. 길게 느린다 이거예요. 길게 뭔가 물건 같은 걸 느릴 수도 있고 말 같은 걸 느릴 수도 있고 길게 늘어요. 길게 늘어지는 상황에서 방자하다는 뜻이 나와요. 길게 늘어지는 상황에서 방자하다. 그래서 방자를 사자고 이게 넉사자하고 음이 통하는 음이 같다 보니까 넉사자의 가진 자로 쓰이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한일자의 가진 자가 이렇게 쓰고 두일자의 가진 자가 이렇게 쓰고 석삼자의 가진 자가 이렇게 쓰인 것처럼 넉사자의 가진 자가 이 글자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요 글자가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이미 와변됐으니까요. 이 글자가 분율자 형태로 와변됐으니 이게 분율자가 아니고 이 글자가 와변된 형태예요. 이게 넉사자의 가진 자예요. 자, 이미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거기 저 종례자의 앞부분 빌미수 빌미숫자. 그 변형자라고 그 숫자가 그 섬사자 형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팔매자처럼 그죠. 근데 나무 목자도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본래 나무 목자 우리 옛날 구문적으로 나무목으로 돼 있는데 그럼 두 글자하고 우리가 그 정성관자하고 앞에 부분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약관할 때 쓰면 그 정성관자에도 앞부분이 저 빌미 숫자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관자가 생각이 안 났어 지금. 거기에다가 하품 흠자를 붙이는 거예요. 예? 하품 흠자 옆에 붙이는 거예요. 하품 문자? 예. 이거 영국 요거요? 예. 요거 영국가 지금 강가문데 요 글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요거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럼.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한번 이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한 번 정도는 연구해봤을 것 같은데 연구한 지가 오래되면은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요. 근데 뭐 익히 쓰인 글자 같았으면 그동안에 몇 번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다 이게 각인을 시켜놨을 텐데 저도 연구한 거 오래되면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해보고
다음 시간 쉬는 시간이라도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각 자체가 안 났잖아 지금. 예. 이 글자 낙관을 때 쓴 관자던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네. 예. 하여튼간 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자, 그 질문에 답을 못해서 흔쾌히 답을 못해서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미리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부자라고 했는데 쓰임이 많지는 않다고 했어요. 잡을 채자나 종력자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날 이 방자사자, 넉사자의 가전자라고 했는데 넉사자의 가전자의 원래 글자에서 쓰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편안강자에 달라붙은 미자는 미자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월자는 옛날 농기구 관련돼서 농사의 도구 이런 데에서 요 형태에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지자 설명도 아니 저 미칠대자예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최초에 제가 부채책을 쓰면서 미디 하다 보니까 저도 무심코 얘기할 때는 미디라고 하는데 최근에 책에는 개정판 냈다고 했죠. 미칠대로 바꿨어요. 앞으로 미칠대라고. 그렇죠. 미칠대라고 한 거이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에서 그 분야라고 풀이했고 또 반절법에서도 대로 발음되는 상황을 봤을 때 당원이나 지분에서요. 그래서 대로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렇게 가도 뭐 미디자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전에 없는 표기도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죠. 자, 미칠대자 설명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칼도자예요. 글자의 3요소 가운데 칼부터 끝부터 살펴보는데 원래 칼의 고음은 칼이 아니고 이건 격음화된 건데 갈이요 갈. 옛날 표기는 갈이었어요. 칼이 아니고 갈. 그리고 요 갈은 뭐과 통하는 말이냐면은 칼의 생명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날에 있죠. 날이 있는데 날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갈다와 관련돼 있어. 갈다. 옛날 사람들이 뭐 돌로도 칼을 만들고 나중에 청동으로 칼을 만들고 있는데 돌이든 청동 쇠붙이든 날을 세우려면 갈아야 돼요. 그래서 갈다에서 나온 말 우리가 자다에서 나온 말이 잠이고 추다에서 나온 말이 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다에서 나온 말이 이 갈인데 그 갈이 다시 바뀌어서 칼이 된 거이고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칼 자루라면은 이게 칼등이고 이게 날 부분이에요. 날. 우리가 칼을 뜻하는 글자가 이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요획 살리고 요획을 반드시 추구해 가지고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칼도자가 다른 글자가 합칠 때 변형된 글자로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글자 반드시 이게 두 개를 세워서 표기한다고 해서 성칼도라고 불렀어요. 옛날 사람들이 명칭 그대로 갖다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내내 이것도 칼도자를 쓴 글자인데 이 글자가 덧붙여진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이런 글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요것이 지붕이 이렇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의식 같은 걸 때 입으로 주문 같은 걸 두 사람 똑같은 행위로 보이면서 나온 글자 다첨이라는 글자죠. 다첨. 이게 벼슬 이름이나 첨지나 벼슬 기관인 뭐 첨우부 뭐 이럴 때 쓰이는 첨자인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일 때도 검으로 바뀌고 또 사람이 달라붙어도 검으로 바뀌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검이에요. 첨이 검이 된 거죠. 여기서 검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요 글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요 글자가 칼도자가 바뀐 글자가 내냐 이게 칼검자란 말이에요. 요것도 칼이고 요것도 칼인데 차이점이 요것은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거라니까요. 요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똑같은 칼을 뜻하는데 요것은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거이고 요건 양쪽에 다 있는 건데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양쪽에 다 있는 거 이렇게요. 그 양쪽에 다 있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데 이건 과도 식도올 때 쓰이는 도자란 말이에요. 과도 식도 뭐 죽도 뭐 이럴 때 쓰이는 도자지만
요 글자는 검객, 검투사 뭐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총검술 뭐 할 때 쓰는 검자인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있는. 그 차이가 있고 이 날 부분 있죠. 날 부분. 아무래도 날을 갈라고 했잖아요. 갈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갈면 가는 부분이 이게 날 부분이라고 했는데 날과 통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낫이요. 낫. 우리가 이제 배워버릴 때 낫 사용한단 말이 요즘은 뭐 다 기계 콤바인 같은 거 사용이지만 옛날에 낫을 사용했는데 낫자로 이렇게 보면 자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구부러질 때 여기가 날이 있잖아요. 여기 그건 내냐 그거냐 같은 경우예요. 이게 칼등 부분 이게 칼등 부분인데 칼등 부분 두꺼워요. 칼날 부분 얇잖아요. 이게 이 칼 만드는 사람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해요. 저희 고장 동네가 춘향골라버니 식도로 유명해요. 식도 대장간에서 칼 만드는 식도로 유명해요. 그 식도 만드는 걸 제가 약간 옆에서 지켜보지를 못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동영상으로. 남은 부흥식도 이렇게 특히 거기 그런 상표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칼 만드시면 대장장이 달고 있는데 기차 내일 있죠. 기차 내일. 새를 갖다가 기차 내일을 이용하더만요. 기차 내일을 잘라가지고 이 기차 내일 이렇게 쇠붙이를 잘라가지고 이제 불에다 달궈가지고 이제 칼을 만드는데 이게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약잖아요. 두드리고 물에다 집고 두드리는데 이게 두꺼운 부분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구부러져 이렇게. 이게 담근질을 하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이 두꺼운 부분이 두꺼우니까 아무래도 열을 받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이쪽은 안쪽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게 칼등이라는 거. 뭐 두드리면서도 이제 그런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가 생기겠지만은 어쨌든간에 그걸 증명시키는 글자가 칼도자고 변형된 성칼도도 기억을 잘해 두셔야 돼요. 자, 뭐 은장도 뭐 할 때 쓰인 글자, 과도, 식도 할 때 쓰이는 도자라고 있어요. 요 도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예전에 좀 많이 설명했는데 지금 두 글자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많은데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도가 초상인 티읕이 티읕을 잘 바뀌다 보니까 도가 초까지 왔어요. 초. 그러면서 옷감을 갖다가 마름질 근데 옷감이라는 게 옛날에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옷감이 굉장히 귀해요. 요즘에 뭐 옷감은 흔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옷감 마름질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마름질 막 시작하는 것과 관련돼서 처음 쫓아난 글자고 이것은 쇠붙이를 갖다 깎는다는 뜻이에요. 글자. 깎을 이거 소로도 쓰이는데 깎을 소자 또는 우리말에서는 쇠로도 발음돼요.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돼요. 우리말에서 이 글자가 왜 이런 글자를 썼지는데 우리말에서 갑돌이 할 때 쓰는 돌쇠 뭐 할 때 쓰는 돌쇠라든지 갑돌이 뭐 할 때 쓰이는 돌자를 굳이 한자로 표기할 때 이 글자를 갖다 써요. 우리말에서. 갑돌이 돌쇠 뭐 이런 거 나타낼 때 이 글자를 갖다 쓰는데 그 글자가 성칼도가 소쇠까지 왔다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다 덧붙여서 부르속자까지 설명을 했었거든요. 부르속자 이 글자에 또 이 글자가 다시 뭐 부를 조자라든지 뛰어넘을 조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이 또 연결되고요. 근데 이 글자에는 칼도자로 안 봤어요. 예전에는 칼도자로 봤는데 설문의자에서 이걸 도가 음역활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문의자 개념을 그대로 쫓아서 종구 도성으로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설문의자에. 그러면 칼도자가 음역활자로 봐야 되는데 이 글자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 각본을 봤더니 이게 두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술병이 놓여져 있고 그 밑에 또 그릇 형태가 놓여 있고 막 그래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게 술을 뜨고 있는 거야 지금 국자로. 이게 요골자가 이렇게 쓰이는 요골자가 거꾸로 돌면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저 뭐예요? 구기잡자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국자 형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칼도자가 부수자로 보는 사람들이 이 칼도자가 음역걸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 여러 서적에서 저는 이거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칼도자의 부수자가 아닌 걸로 바꿨어요. 지금 그냥 국자로 그릇에 술 같은 걸 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술을 갖다가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러서 지금 그 글자로 봤다 이거예요. 왜? 이 글자의 각골무늬의 형태를 보니까 복잡한 이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에서는 이게 칼도자로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술과 관련돼 있는 글자다 이게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했죠. 난 그림에도 불구하고 칼도자가 음역할자다 하면 그렇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문자학자들 100명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자학자들 거기에 또 이제 김정도 포함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뺐어요. 옛날에는 칼도자가 음역할자로 설명했다가 차후에 부르소자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칼도자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콩도자예요. 교수님 그럼 칼날인자는 칼날인자야 칼도자가 당연히 예. 당연히 칼도자가 음역할자고 이제 칼도자에서 나온 글자고 이 글자의 요 글자가 칼도자 형태로 쓰이다 뿐이지 이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저 숟가락 형태로 국자 형태로 본다 이게 국자 형태. 자, 콩도자예요. 뭐 두부, 두유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종두둑도 뭐 콩 심은데 콩 난다 뭐 할 때 쓰는 종두둑도 할 때 쓰는 글자인데요. 녹두콩 뭐 할 때 쓰는 거지. 완두콩이라든지 뭐 할 때 쓰는 두자인데 근데 이 글자의 본인은 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기였어요. 제기예요. 제기였어요. 이 제기 제사를 지내는 그릇 형태예요. 제기. 그래서 제기두라고 해야 될 글자예요. 원래 제기 이름도 또 제기도 하는 글자인데 또 재물의 뜻도 있어요. 제기 재물을 담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제기두라고 하지 않고 콩두자라고 한다니까요. 이 문자 생활이 오늘날만큼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하나의 문자가 자기하고 전 상관없는 떨어져 쓰였기 때문에 이게 제기두자가 콩두자가 된 것뿐이에요. 사실은. 요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뭐이냐면 요 부위는 뭐이냐면 뚜껑 부위. 이게 뚜껑 이렇게 뚜껑. 이게 뚜껑 부위고 그다음에 요 부위가 지금 음식 담는 부위예요. 지금 뚜껑 밑에 요 온풍 이게 음식 담는 부위인데 음식 담는 부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운두. 그다음에 음식이 돋보이게 이렇게 굽이 있는 거죠. 굽. 근데 호들어오면서 뚜껑의 부분을 요 형태만 빼고 그 다음에 운두를 요 형태만 빼고 그 다음에 굽 부분을 이렇게 빼서 그것이 정의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뚜껑과 운두와 굽이 있는 제기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제기. 그 제기에 예물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풍성할 풍자 아니에요. 풍성할 풍자고 이렇게 쓰면 이게 굽이 높다고 해서 굽 높은 그런 내자가 되는 거이고 요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예요. 사실은 요 글자의 약자로 요 글자를 갖다 써먹고 있지만 이게 풍성할 풍자 풍년 풍자라면 이것은 굽 높은 그런 내자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글자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은 요 글자들이 음이 레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도레자라든지
단술래자 이런 글자들. 단술래자 예천이요. 예천일 때 몸체자도 굽 높은 그런 내자가 음역할자라고 했죠. 요 글자가 레라는 글자인데 레가 이게 뭐예요? 니을자 초성 니을자가 디귿 티읕 리자가 이게 같은 서른 계열이에요. 이렇게 서른 계열. 이거 디귿 티읕이 지읒 티읕을 잘 넣게 되잖아요. 그 레가 대 체까지 온 거예요 지금 체. 이게 지금 체 지금. 그래서 뼈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몸. 사람들이 뼈가 풍부한 몸이다 이렇게 풀이했는데 풍부한 풍자도 아니고 굽 높은 그런 내자라니까요. 물론 이 글자 약자로 써먹기도 하죠. 근데 본래 글자는 다른 글자죠. 네? 본래 글자는 다른 그렇죠. 글자죠. 예. 약자인데 이 본래 글자가 굽 높은 그런 내자라니까요. 본래. 풍자하고는 다른 글자. 네, 그렇죠. 다른 글자라니까요. 이거 풍성할 풍자고 이거 굽 높은 그런 내자인데 사람들이 요 글자를 풍성할 풍자 약자로 써먹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만은 이런 글자 설명할 때는 풍성할 풍자로 보면 안 되고 굽 높은 그런 내자로 봐서 그래서 의미 역할에서 레가 되고 이것도 레가 되고 이것도 레가 체가 된 것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글자를 설명한 이유가 그 밑에 받쳐지는 요 글자가 제기하고 관련된 글자라고. 이 제기의 예물이 풍성이 담긴 것 제기 가운데 굽이 높다고 해서 굽 높은 그릇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 제기 모양에서 나올 때 제기를 떼야 되는데 문자가 많지 않는 이 시절에 이 콩을 나타내는 말도 마침 두로 읽기 때문에 말이 먼저고 문자가 나중인데 이게 제기를 나타내는 두로 읽혔는데 콩도 두로 읽혔는데 문자가 없어. 근데 마침 너하고 나하고 의미가 안 돼. 그러니까 빌려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콩을 뜻하는 글자는 이 글자를 썼죠. 이거. 이게 원래 콩숫자예요. 그런데 아집이라는 뜻을 이것도 빌려다 썼어요. 자기 뜻. 그러니까 뜻이 뺏기니까 콩을 뜻하는 글자는 다시 이렇게 초들 한번 더 붙여서 새로운 글자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이 글자를 뺏어다가 콩두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두부 두유할 때 쓰는 두자는 이게. 자 그리고 요 글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이는 요 두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도 음역하는 글자로 기억해 드릴 거예요. 두 글자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두는 두인데 이게 머리 열자죠. 사람이 있고 머리털이 이렇게 머리를 대표한 눈과 그 위에 머리털을 펴는 글자예요. 그래서 머리 혈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뜻이 머리 두자가 되죠. 두발 두유할 때 쓰는 글자.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도 음역하는데 두는 두인데 추가된 부숫자가 뭐예요? 병들력. 그렇죠. 병들력자죠. 그래서 병과 관련돼야 되는데 병 가운데 마마라는 병이에요. 마마 그런데 사실은 마마가 병 이름이 아니에요. 마마를 한자 쓰면은 한자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어미맞자잖아요. 어미맞자예요. 어미맞자고 이게 마마가 어디 쓰이냐면은 잘 알다시피 서국의 성감마마 할 때 쓰는 마마예요. 대비마마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극존칭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극존칭의 말이거든요. 마마, 상감마마가 임금 말하는 거 아니요. 왜 계집여자 이게 어미맞자인데 옛날 목권 시대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권 시대는 여자가 집단이 우두머리잖아요. 목권 시대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는 글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상감마마의 그 마마를 병 이름에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경외한 거야. 공경하고 두려워한 거야. 경외해서 내가 당신을 받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범죄하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한 거야 지금. 천연두를 갖다가 받들어 준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한테 내가 당신 대접만 받은 만큼 나한테도 대접을 하라 이거죠. 나한테 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천연두 자국을 마마 자국이라잖아요. 옛날 천연두를 알고 있죠. 흔적을 꼭 하나씩 남긴다고 해요. 눈썹 밑에다도. 그걸 우리 어려서 모르고 뭐 공부 짜고 뭐 어쩌고 하는데,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마마 자국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수포가 수두, 수포가 생겨가지고 그걸 치료가 되면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천연도 알았던 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자국 갖고 계신 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됐다고 한 거래요 지금. 종두, 우두, 수두 뭐 할 때 쓰는 숫자가 버렸지. 근데 요 수두 얘기인데 어려서 수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치료가 끝났는데도 수두에 그 바이러스가 남아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에 그 어린이 돼서 이제 몸이 좀 약해지면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병이 그렇죠. 대상포진이야. 대상포진. 근데 대상포진이 뭐 3대 통증에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상포진보다 더 무는 게 그게 다 합병증이라니까요. 그래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 선친도 대상포진 앓다가서 결국은 못 일어나셨어요. 끝에 가서. 대상포진.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맞아야 돼. 문제는 좀 비싸. 비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맞으셔야 돼요. 꼭 맞으셔야 돼요. 진짜로. 좀 비싸더라도. 근데 이뭐저 대상포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대상포진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둘자가 음역하는데 이게 음이 좀 두가 뭐 비음 같은 거 추가되면 이거 우리가 한자에서 얘기해요. 수어가 숭어가 되고 사어가 사어가 되고 그러잖아요. 사어가 이어가 뭐예요? 잉어가 되고 뭐 하는 식이죠. 리어인데 구금하다 이어가 되고 그 잉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숭어가 되고 이것도 상어가 되고요. 붕어도 마찬가지예요. 붕어 붙자. 붕어도 이렇게 붕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비음이 추가된 경우인데 이것도 그러면 비음처럼 두가 둥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이음자가 국제 음성기호 NG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NG로 표현돼 그동안 발음 일부가 탈락되면 둔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순두부. 순두부가 두부가 다른 점이 물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게 원래는 수두부가 돼야 돼. 수두부. 물숫자로 써서 수두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숭어 먹듯이 이것도 숭두부 마지막 종생하는 타면서 순두부까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 같은 경우인데 이건 모음까지 받겠다고 생각해야지 단. 분명히 설문의자에서도 콩술자가 음역글자로 설문의자가 잘못된 것도 많지만 또 설문의자 내용을 참고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믿고 참고해야 되는 건데 믿고 따른다고 쳤을 때 이게 설문의자에도 콩술자가 음역글자로 돼 있어요. 근데 단까지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화살이라는 무기가 비교적 짧은 무기예요. 짧은 무기. 그래서 짧다 관련된 짧을 단자고요. 또는 뭐요? 화살이라는 무기가 짧다고 했는데 화살이 특징이 뭐냐면 반듯해요.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야 돼요. 반듯하죠. 근데 그래서 반듯하기 때문에 반듯함을 이용해서 길이 같은 걸 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길이를 재는 데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길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짧은 단자가 됐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자, 화살 숫자와 관련돼서 이루어진 짧은 단자도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말도자인데요. 이 글자의 뜻 말도자의 말은 용량이냐
용야를 놓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용양이 아니고 용기호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아니 말 잘못했나요? 아니, 용양과 관련돼서 나왔고 글자 자체는 용기호에서 나온 거예요 용기. 자, 말두자가 쓰여지는 말이 뭐 두주불사, 두주불사 말술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두주불사라든지 또는 두자가 달라서 쓰인 말이 대두병, 술병 가운데 한 대를 볼 때 한 대 드리병이 사실은 대두병이라고 해가지고 큰 대자에다가 병명자를 이렇게 썼는데 큰 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로 채울 때에 처음 들어가는 한 대 정도 들여 한 대 드리병을 갖다가 대두병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시기도 쓰이잖아요. 저 두산이라는 회사명으로도 쓰잖아요. 두산. 두산이라는 회사명이 왜 이 글자를 쓰냐면은 두산을 창업하신 분이 박두병의 아버지 이제 박승직부터 시작한데 이제 두산 정식으로 읽은 사람 박두병 아니요? 그 두산 직원들이 술집에 가서 두 병 달라는 소리를 아는데요. 창업자 이름 같기 때문에 피우는 거죠 그것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박두병을. 근데 쌀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쌀집인데 쌀을 갖다가 한 말 두 말 해가지고 산처럼 많이 만들겠다고 재물을 갖다가요. 만들게 두산이라고 했다고 한 거래요. 뭐 제가 기억한 바로는 그래야 할 텐가. 그리고 그거 얘기다 보니까 이 투자가 쓰인 말이 우리가 이게 말과 관련돼 가지고 말을 끝난 건데 마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직이 한 마직이 두 마직이. 이 마직이라는 말이 마가 말과 관련돼 있는데 말직이야 그러니까 한 말의 곡식을 뿌리는 거야. 한 말의 곡식을 뿌릴 정도의 땅을 갖다가 마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한 말의 곡식을 뿌린다는 게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요? 그게 두락이야 두락. 한 두락 두 두락. 두락이라는 말이 거기서 또 나와. 이게 두락. 떨어질 낙자가 써서 두락. 두락이 마직이야 사실은 한자로. 이런 말 안 들어보신 분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마직이를 갖다 두락이라고 든다고 해요. 한 두락 두 두락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두락이 곧 한 말의 곡식을 떨어뜨려서 수확할 정도의 농토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뭐 한 마디가 300평일 수도 있고 뭐 작게는 200평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 두락, 두산, 두주불사, 대두병 또 거기도 있다. 얘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이게 글자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국자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북두칠성과도 관련이 있어. 북두칠성 이게 북두칠성이 국자처럼 돼 있는 별이기 때문에 국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두칠성이 옛날에 우러러보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산도 우러러보고 북두칠성도 우러러보기 때문에 태도 그러면 우러러보는 존재. 이 시험에 많이 나와 태도. 이거 어휘에 신경 쓸 것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 자꾸 어휘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태도로 태산을 말한 거예요. 태도의 태산. 태산이나 북두칠성이 우러러보는 존재야. 그래서 우러볼 만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뭐 국문학과의 태도는 누구다 뭐 이런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 태도의 두자도 이 글자로 쓰고요. 그런데 이제 어휘에다 지금 신경 쓰는데 그런데 요 글자의 본인은 사실은 말이 아니고 뭐냐면 국이요. 국인데 국이가 뭐이냐? 그냥 국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자의 일종인데 옛날 액체물 술이나 장 같은 걸 주로 뜨는 도구였어요. 도구. 술이나 장 같은 걸 뜨는 도구였는데 그런데 이제 뭔가를 뜨는 도구라고 하는데 굳이 뭐 액체물만 뜰 것이 아니라 곡물 같은 것도 뜨고 뭐 그렇겠죠. 근데 요게 이게 온폭 이렇게 파인 부분이 있고 이게 자루예요. 자루인데 요게 선이 뭐이냐면요. 이게 술단지라든지 장단지가 있을 때에 이걸로 이렇게 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는데 요것이 조금 미끄러들어서 이게 통이 크다고 치면 이게 잠길 수도 있어요. 자루가 이게 걸치는
걸치는 이렇게 걸치는 세 붙이가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 지금 자료 보세요. 자료 그리면 사진이 흐트러져 있는데 2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 자료에 이게 걸쳐지는 것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세 붙이가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다가 나무 자루를 끼울 수도 있어 이게. 할 때가 여기 요 부분에는 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요 형태가 정형화돼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이렇게가 이렇게 이게 점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국이라는 거이고 국자 일종이에요. 국자 일종. 근데 국이를 갖다가 더 간략하게 피우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근데 이렇게 자루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뭔가 당비는 형태 이렇게 이게 자루 이게 여기는 이제 뭐 걸치는 걸쇠 같은 거 됐지만 이거 그냥 자루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자루 부분이 엄폭 담는 뭐 이게 뭔가 술 같은 게 당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 국이작자. 국이작자고 이 글자가 뭐예요? 잔질할 작자 이런 데 쓰이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제 술을 따르는 상황. 요 글자도 그래서 술 따를 때 이게 국이가 술 따르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술 따를 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술 따를 짐자. 이게 이 심자가 짐으로 바뀌면서 심할 심자 힘이 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쓰면은 술 따를 짐자예요. 술 따를 짐자가 어디 쓰여요? 이게 그렇죠. 짐작을 뜻인 글자예요. 옛날에 술잔에다가 술을 따르는데 술잔이 독이란 말, 톡이 독이란 말이 오늘날 유리잔 같으면은 이 술이 어느 정도 채워진지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눈으로 안 보여 독이니까 그 따를 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짐작 요 정도 따르면 되겠지 하고 따라야지 작정하고 따라야지 작정할 때 작자가 술 따를 작자 아니요 작정하면서 이렇게 짐작을 해가면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술이 넘치면 결례를 범하는 거잖아. 그럴 때 술 따르는 진짜예요. 짐작자가 내내 이 글자네. 그러고 보니까 짐작. 그리고 술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기울을 해야 돼. 고개를 기울여. 그래서 기울사자에다 요거 음역할 해가지고 사예요. 사.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이 글자에서 뜻이 기울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자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공물을 갖다가 공물을 해야 될 때도 써요. 대지라는 거. 그 대지랄 요자를 그래서 쌀미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것도 대지랄 요자. 근데 그럴 때 말도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이가 용량으로 쓰여진 글자예요. 용량으로 쓰는데 세종대왕이 도량령을 박연할 때 이렇게 이 도량령을 정의할 때 박연이 일작을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곡물에 알갱이 있는데 기장 1200개 알이 들어가는 걸 일작으로 봤어요. 일작. 기장 1200알이 갖다 기장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사실은 쌀 보리 이전에 주식이 기장이었어. 그게 전통적으로 고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고대 중국에서 주식이 기장이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이제 그걸 따라서 기장 120알을 갖다 일작이라고 보고 그것이 10배가 되면 1홉. 근데 이 한자로는 합이 합친 거야. 10개를 갖다가 이게 1홉이 돼. 이때는 홉을 읽어야 돼. 홉이 되고 그것도 10홉을 갖다가 하면은 10배가 되면은 뭐예요? 1승. 대승자. 한 대가 돼요. 한 대. 10배. 여기에 10배. 여기에 10배. 또 1승의 10배는 뭐예요? 1, 2. 이거 1, 2. 2가 되는 거예요. 2. 근데 여기에 합 빼놓고 여기 합도 글과 관련돼 있잖아요. 글과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글과 관련돼 이제 글에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작과 여기 승과 여기 두가 다 국이에요. 다 국이. 다 국이에서 났어요. 국이작 이게 국이승자예요 원래. 요 글자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된 국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곡물 담는 부분이 술 담는 부분 이게 자루 부분이야 자루 부분. 여기서 이렇게 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이것도 국이를 표현하는 글자예요. 이것도 말두자도 국이를 표현하는 글자고 이게 작자도 국이를 표현하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그 국이로 쟤는 용량을 나타내는데 용량을 나타내면서 대를 뜻하고 이게 말을 뜻하게 된 것뿐이야. 그러지 이 글자 자체가 말이라는 용기를 나타내는 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용량과 관련이 돼 있지 용기와 관련됐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국위로 재었을 때의 용량인 말을 뜻하고 이건 국위 자체에서 나온 글자예요. 국위로 된 양과 관련된 말의 뜻이야 말. 그래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말두자는 본래 뜻이 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국위를 표현하는 글자예요. 국위로 잰 용량과 관련돼서 말의 뜻으로 오늘날 많이 쓰다 보니까 말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죠. 두주불사 대두병을 때 쓰는 글자, 한두락 두두락을 때 쓰는 두락을 때 쓰는 글자, 북두칠성을 때 쓰는 두자. 자, 이 말두자에 대한 설명이요. 말두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는데 요 글자가 음역글자는 없으니까 요 글자 자체는 요거 뭐 이런 데에서요 뜻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요. 그 정도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요 잠깐 휴식을 취해야겠네.